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에서 간 수술하고 간이식 수술하는 최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에서 간암과 간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 유진수입니다. 간이식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증자분들은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겁니다. 간이식 수술, 입원을 해서 퇴원하기 전까지 수술 전후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식 수술이라는 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또 기증자를 동시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나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술 시간 이런 것들 궁금한 점이 좀 많습니다. 기증자와 수혜자가 이제 같은 시간에 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는 기증자로부터 간을 떼서 간 수혜자에게 이식을 할 때까지 이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간이 망가지지 않고 좋은 상태로 이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생체 기증자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8시에 그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술을 하고 나오면은 보통 11시나 12시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을 받는 수혜자 같은 경우는 8시 반에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요즘은 이제 시간이 한 1시에서 3시 사이 이 정도에 보통은 끝나는 편이고 그 수술의 난이도나 환자의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쌓인 건 사실 뇌서자 간이식에서 쌓인 네네. 데이터예요. 왜냐 뇌서자 간이식은 같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병원에서 장기를 적출해서 이 기관까지 다시 옮겨와야 되는 거죠. 예. 심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장기는 그보다 조금 더 길어도 되고, 간은 최대한이면 한 12시간이라고 보통 보는데 12시간 이내에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성적이 좋고 뜻하지 않게 이 냉허혈 시간, 차가운 얼음 속에 보관해놨던 그 시간이 12시간이 넘어선 경우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라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체 간이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시간을 늘리지는 않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언제 수술을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데이터가 있고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수술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장 짧은 시간을 보관하고 수술이 진행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수술하고 난 다음, 수술하고 나서 입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과정과 입원 치료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기증자의 경우는 보통 수술하고 나서 퇴원할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밖에 입원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빨리 가시는 퇴원하시는 분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간을 이식받은 분들은 예전에는 저희가 한 3주 정도까지도 보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2주 정도로 땡겨서 퇴원을 하셔도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막 이식 수술이라고 해서 이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면 퇴원 회복이 빠르게 가능하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증자가 느끼는 몸의 변화는 엄청 큰 변화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그 간의 한 3분의 2 정도가 갑자기 없어지면 간이라는 곳은 이제 장에서 흡수한 음식물이나 그 피를 받아주는 곳인데 처음에 그걸 받아줄 공간이 3분의 2 정도가 없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뭐 속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걸 느끼는데 그 느낌이 없어지는 시간 5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가 가능하고 과거에 이제 입원 기간이 좀 길었던 건 이게 개복을 하게 되면 이 윗부분을 개복을 하는데 간이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우상복부 쪽을 이렇게 크게 개복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큰 근육들을 저희가 다 찢고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이 근육통이 사실 엄청나게 큰 통증이었고 이게 복강경으로 바뀌면서는 이제 구멍을 뚫리고 안 보이고 근육이 적은 아래쪽으로 간을 꺼내니까 근육 손상이 적어지면 근육통도 적어지는 거고 하지만 간이 없어져서 생기는 일시적인 문맥 혈류의 정체나 저항은 일시적으로 생기는 건 똑같은데 회복하는 과정에서 과거 이제 상처 때문에 통증 때문에 있었던 그 시간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궁금한 것이 기증하시는 분들이나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 합병증, 후유증 이런 것도 걱정이 좀 많으세요. 요거는 어떤가요? 예, 일단은 기증자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개복 수술보다 복강경으로 이제 바꾸고 나서는 이제 상처에 관련된 합병증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증자 수술은 그냥 일반 간 수술이랑 다르게 이 간을 이렇게 꺼내서 다시 쓸 수 있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담도나 혈관들을 많이 이렇게 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담즙 누출이라든지 담도 협착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회복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교수님들과 상의해가지고 다시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문제들이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장애가 남거나 평생 가거나 그런 문제라면 저희들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기증자의 안전성은, 기증자 수술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생체간 이식을 오랫동안 많이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안전성이 다른 세계 평균 기준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네. 그런 면에서 기증자 수술은 안전하게 해야 되고 생기는 합병증을 저희가 안 생기게 해야 되고 생겨도 장기간 가지 않고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기증을 받는 환자분들은 면역 억제제라는 약도 사용해야 되고 개복 수술을 보통은 하게 되니까 이제 합병증 생길 확률은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다 생길 수가 있고 이후에도 담도 합병증, 즉 담즙이 샌다든지 담도가 이렇게 좁아진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다시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잘 매니지는 하고 있고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2차성 감염이라고 그래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가령 위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식도염이 생긴다든지 대장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저희가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 치료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다시 잘 회복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준수 교수가 설명한 대로 생체간 이식에서는 담도 합병증이 가장 흔한 합병증이고 그 원인은 이제 수혜자의 문제도 있고 기증자의 해부학적인 구조의 문제도 있고 한데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극복이 되었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면역학적인 문제 이게 불가피하게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니까 뜻하지 않게 생기는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특히 초기에는 면역 억제제를 과하게 많이 쓰는 경우가 저희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 거부 반응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환자는 오랫동안 건강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초기에 약을 많이 썼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요즘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예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치료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환자한테 덜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우선은 기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이제 컨디션을 좀 되찾고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는 보통 한 달 정도 되면은 자기 컨디션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쯤 지나면은 간이 클 만큼 충분히 잘 크고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CT를 찍어보면은 환자의 간이 원래 간의 한 80에서 90%까지는 다 자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한 달 기간 동안에는 좀 적응 기간이라고 사실 보면 되고 피곤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원래 일상생활을 잘 회복하시게 됩니다. 기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고 한 달 정도면 회복이 가능할 거다,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다 하셨는데 그럼 그 사이 3주 정도에는 좀 안정을 취해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먹고 이런 문제는 사실 별 문제가 없지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언제부터 운동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이 상처가 다 아물어야 되니까 우리가 상처의 치유라는 게 한 6주, 길면은 8주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지나고 그러니까 보통 안전하게 하려면 3개월 정도가 지나야 운동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요즘 이제 복강경으로 상처가 작아지니까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아졌죠. 예전보다 짧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운동을 하려면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조금 물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가는 운동들은 그 뒤에 하는 게 안전하고. 자, 그럼 이번에는 기증을 받으신 환자의 경우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일단은
먹어야 되는 약물 복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환자들은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먹게 되고 이 약을 보통 아침, 저녁 이렇게 2번 먹게 됩니다. 면역 억제제를 먹는 목적 자체는 우리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함인데 이게 생각보다 면역 억제제 용량을 결정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용량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약물의 농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들이 약을 빼먹었다든지 한 번에 이렇게 빼먹었으니까 한꺼번에 먹어야지 이러면 또 약물 독성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방해 준 대로 제 시간에 적정 용량을 빠짐없이 드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식사하거나 먹는 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죠? 일단은 초반에는 약의 면역 억제제의 약간 부작용 중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신장 수치가 올라가게 된다든지 칼륨 수치가 올라가게 된다든지 당이 올라갔는지 그런 작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특히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되 너무 단 음식이라든지 너무 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먹는 게 좀 추천을 드리고 날 것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날 것을 먹다 보면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장 내에서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은 음식을 익혀 먹으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간 이식 수술을 앞둔 뭐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식을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해드리고 싶은 말씀 뭐가 있을까요? 유진수 교수님부터. 생각보다 간 이식을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간 이식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간암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간 이식 대상자가 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싶으면은 저희 같은 이제 이식외과 의사와의 이제 상담이 필요하니까 이식은 무서운 거야 꺼려하기보다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저희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식을 받으면 초기에는 면역질에 관련된 문제에 더하기 또 환자가 힘들어하시는 거는 수술 자체에 관련돼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큰 상처가 있고 큰 수술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스트레스인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약까지 전혀 살면서 한 번도 안 당해본 면역을 억제당한다는 거. 우리가 뭐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음식은 면역을 강화한다고 나와 있지 면역을 억제한다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하고 힘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료진을 믿고 따라가시면 크게 불편하시지 않게 잘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죠. 그 시기들. 자, 오늘 이렇게 이식외과의 최규성, 유진수 교수님 두 분과 함께 간 이식 수술 그리고 수술 후에 또 회복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 이식이라는 것은 특히 기증하시는 분의 마음을 담아서 또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약간 제가 이분들을 좀 존경해야겠구나. 너무 멋진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우리 간 이식을 앞둔 환자분들이라든지 기증자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삼성 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